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기 오늘 그 STV 상생방송 그 진리 경당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게 된 대한사랑 제주지부장 허성철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 요새 그 콜라보레이션 많이 하잖아요. 협업. 그래서 오늘은 STV 상생방송 그 제주 지역과 그리고 저희 대한사랑 제주지부에서 협력을 해서 원시 반본애도와 대한의 국통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생방송에서 대한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STV 상생방송에 그 대한사랑 우리 그 강사들이 진행했던 여러 가지 역사 특강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의 의미로 오늘 강의를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제 소개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그 영국 서리대학에서 관광경영학 석사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박사과정을 밟다가 다시 제주도에 돌아와서 지금 현재 대한사랑 제주지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교재예요. 여기 그 대한사랑 제6호 특별판이 나왔습니다. 스페셜 에디션인데 이 특별판이 중요한 이유는 환단고기라는 사서 있잖아요. 환단고기 사서는 거의 13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이제 안경전 3인 고문님과 그 여러 가지 작업자들이 환단고기 내용을 완전히 축약해서 한 권의 책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오늘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선물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화두를 좀 정해봤어요. 그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인류 역사와 원형 문화, 뿌리 문화라고 하는데 이걸 왜 알아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어떤 퀘스천을 가지고 강의를 이끌어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정해봤어요. 왜 우리는 인류 역사의 뿌리 역사와 뿌리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시대 정신이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제가 온 본 강의를 계속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사랑 표지화면을 제가 조금 캡처를 해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별표에 보시면 황국 배달 조선 이래 대한민국까지 1만 년 국통맥을 알아야 진정한 한국인이 될 수 있다. 오늘 강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후천 선문화를 깨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제5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제3의 르네상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화 문명 시대 그리고 신선 문명 시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태고 문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오늘 강연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신채호 선생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치, 한민족의 미래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찬란한 미래 문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가 왔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우리의 뿌리 역사와 문화를 많이 잃어버렸다. 식민사관에 너무 많이 중독돼 있다. 그래서 당군세기 서문에 우리 이함 선생님께서 당군세기를 쓰시고 서문을 지으셨어요. 거기 보면 신시개천이 자유기통하여 국인통이 립하고 민인통이 흥하나니 사학이 기부중여야. 우리가 신시 배달국이죠. 환웅천왕께서 나라를 여셨어요. 한민족의 첫나라입니다. 근데 국통, 나라국자, 통할 통자, 거느릴 통자. 우리 각 가정에는 다 족보가 있거든요. 족보. 자기 자신의 뿌리입니다. 근데 나라에도 족보가 있어요. 그거를 국통이라고 부르는데 국통이 바로 설 때는 나라가 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민족이 국통이 뭔가 흔들리고
이 정신문화, 정신 철학이 흔들렸을 때는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움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황국배달 조선 이래 우리 1만 년 국통맥을 제대로 알아야 진정한 한국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이 뿌리 역사 문화의 근원을 바로 찾을 수 있어야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원시반본의 도라는 것입니다. 원시반본의 도. 오늘 큰 주제를 가지고 갈게요. 원시반본의 도. 자, 그래서 이 우리 뿌리 역사와 문화를 잃어버린 한민족을 걱정하신 상제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증산도 조선에서 찾았거든요. 조선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무이무탁하니 불잡을 문자 개어인이니라. 자, 조선국 상계신 환인천재, 중계신 환웅천왕, 하계신 당군왕건님께서 몸부쳐 의탁할 곳이 없대요. 왜? 뿌리를 잃어버린 조선인이 돼가지고 역사를 잃어버려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것을 경계를 하셨어요. 상제님께서.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시대 정신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저는 원시반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 원시반본이 뭔지 알아볼게요. 이게 한자가 자기의 시원, 근원을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한자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그냥 누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연섭리라는 겁니다. 자연섭리를 다른 말로 우주변화 원리다, 우주관이다, 우주가 순환하는 이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이 되면 모든 생명이 뿌리로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거를 원시반본의 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저 오른쪽에 이게 푸르른 나무가 굉장히 푸르른데 봄 여름에는 그 생명 기운이 어떻게 되냐면 뿌리에서 줄기로 올라가고 나뭇잎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번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 시점이 어디냐? 여름에서 가을철로 이렇게 바뀔 때 환절기, 가을 기운 그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든 기운이 뿌리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자기 근원으로 돌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거를 네 글자로 원시반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우리가 가을에 자기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고 자기의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게 돼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나기 위해서 가을철에 자기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원시반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 찾았어요. 이 성글을. 이때는 원시반본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황고라는 다 죽으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시죠. 환부역조. 아버지를 바꾸고 조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뿌리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기의 근본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밑에 조상은 아니위하고 나를 위한 다음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이거는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다. 굉장히 상식적이다. 그리고 다행이다. 야, 우리 한민족 원래부터 우리는 제사 문화 1등이지. 그러니까 한민족이 어떻게 보면 가장 뿌리되는 그 뿌리 문화를 가장 잘 지켰던 민족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정해봤어요. 우리 원시반본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뿌리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자기 생명의 뿌리. 그러니까 나의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을 제대로 찾고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자손에게 선령은 곧 하느님이라 이런 성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만 제가 써봤어요. 우리 자손에게 선령이라는 것은 조상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상님이 바로 나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찾아서 써봤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 역사의 뿌리가 있잖아요. 우리 한민족의 진짜 직계 조상님 되시는 분들, 이분이 바로 환인, 환웅, 단군, 삼성조가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왕건님이 계신데, 이게 세 번째 보면 치유천왕님을 같이 모셔요.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자오지 환웅천왕님이라고 배달국 14대 환웅천왕님이세요. 이분이 워낙 성웅이세요. 영웅적인 분이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민족의 성조로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뿌리는 어디 있을까? 자, 세계 인류 문명의 뿌리인 시원문화, 뿌리문화, 신교문화, 이거를 바로 찾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상제문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제는 삼신일체 상제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너무 유명하죠.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입니다. 단군왕건님께서 직접 축성하신 거예요. 예.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우리 9년 홍수는 알잖아요. 많이 들어봐서. 중국에 엄청난 홍수가 뭐 수십 년 동안 있었더라. 9년보다 더 길었다고요, 실제로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단군조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단군왕건님께서 강화도에 직접 천원 지방의 형태로 천재단을 만드셨고,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직접 올리셨습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유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오른쪽 네모난 거기 보면 그 완달산이 있고 옆에 칠성재단, 칠성산이 있어요. 다 칠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1만 년 전 옥기가 출토가 됐어요. 옥기. 옥기 아시죠? 옥문화는 옥황상제,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옆쪽에 보면 홍산문화도 발견이 됐고요. 자, 요거는 거기를 좀 확대를 시켰어요. 완달산, 복림고성, 칠성산 볼게요. 자, 복림고성 앞쪽에 칠성재단이 발견이 됐어요. 이 거의 7,000년 이전에 유적으로 밝혀졌거든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1단, 2단, 3단. 3단은 뭐냐? 이게 삼신문화를 나타내거나 삼수문화를 나타내는 건데, 볼게요. 놀랍습니다. 정상에 가니까 북두칠성하고 북극성을 같이 모셨어요. 이게 인류 역사 문화의 엄청난 비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깨달음의 정수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도통해가지고 신선되신 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이 비밀을. 왜냐하면 북두칠성에는 거기 상제님이 계세요. 상제님의 별이 북두칠성입니다. 우리가 뭐 옥황상제다, 삼신상제님이다 부르시는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북두칠성에 계세요. 북극성에는 태일신이 계시거든요.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내려주시는 분이 계시는 그 주제자의 별이 북극성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7,000년 그 이전에. 놀랍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이 문화와 정신 철학은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다. 대단하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 칠성재단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탐나왕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넣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칠성통, 칠성로 그 이름의 유래가 북두칠성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북두칠성 하늘에 대개, 탐낭, 검은,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 모양 그대로 제주 성내에 재단이 있었어요. 상제님께 천재를 모셨어요. 직접. 탐나왕국 시절에. 자, 그래서 순종 황제가 승하했을 때 직접 신문에 이렇게 실렸거든요. 1926년도에. 재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제가 이걸 다 파괴시켰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에 대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신 철학적으로 엄청난 열등감에 시달렸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을 이렇게 다 파괴를 시켜놨다. 그러나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칠성재단이 있었고 우리는 천재문화가 있었고 과거 탐나왕국이 삼신칠성문화가 아주 융성했던 그러한 위대한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부러 여러분들께 소개시키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 제주 시민복지타운이라고 그 정부청사 옆에 가면 시민공원이 있어요. 우리 딸도 여기서 많이 놀았는데 제가 여기를 갔을 때 너무 놀랬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북극성을 상징하는 분수가 있어요. 분수. 그리고 밑으로 쭉 이어져 가지고 북두칠성 그 재단 형태로 해가지고 분수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우리 인간에 있어서 태일생수라고 우리의 생명력을 내려주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천문학으로 별자리로 상징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세계에 있는 천재문화 유적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많아서 그냥 요거 하나만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한민족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처참하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동북공정과 식민사학에 세뇌되고 지배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두 번째 그 노란색 보면 한민족은 환국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가 지난 후 열국시대 이래 중국 한족과 일본에 의한 상고 역사의 왜곡으로 민족사의 뿌리가 단절되어 그 상처가 너무 깊다. 이게 지금 우리 한민족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찬란한 유구한 역사와 굉장히 뛰어난 인류 원형문화 신교 삼신칠성 사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부경과 삼일신고 홍범구주라는 대단한 정신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가리워져 있냐? 중국 동북공정 그리고 일제 식민사관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역사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전에 그 안경전 상임고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뿌리 역사 문화가 다 파괴됐구나. 이걸 복원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미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환단곡이라는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떠한 책이냐? 우리 인간과 신에 대한 것 그리고 자연 섭리에 대한 총체적 깨달음을 통해 한민족 역사의 본래 모습인 원형 문화와 시온 역사를 완전히 복원시켜주는 책이 바로 환단곡이라는 인류의 보고입니다. 자, 그래서 깨어나라 대한이온이여 제발 이제부터 일어나자. 우리의 원형 문화와 역사의 진실을 각성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통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순서대로 자 마고성 문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약 5만 년 전에 시작됐다고 해요. 과학자들도. 근데 약 2만 5천 년 전에 유물유적이 발굴되거든요. 그 마고성 시대에 관련된 유물유적. 여기는 여신문화가 지배를 했었고요. 1만 6천 년이 지나서 황국으로 이 문화가 흡수가 돼요. 황국이 3301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7분의 환인 천재가 계셨고 그리고 그 뒤에 배달국 우리 환웅천왕님과 3,000명 제세행랑이 같이 연 나라가 배달국입니다. 1565년 동안 유지가 됐고요. 그 이후에 신인 단군 왕검님께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 단군 조선입니다. 2096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북부여로 국통맥이 이어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사국 가야 사국 시대가 펼쳐지고 대진국과 후신라죠. 통일신라가 있었고 고려 조선 쭉 이어져서 현재 대한민국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국통맥 연표를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념은 머릿속에 갖고 있자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자, 여신문화 시대 마고 문명 시대와 그리고 마고 문명 시대가 황국으로 전수가 됐고 또 황국 그다음에 배달 당군조선까지 삼성조 시대까지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국통맥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마고성 시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만 5천 년 전에 출현을 했어요. 마고 문명 시대가. 그래서 그 동그라미 안에 보면 자, 인류 신선 문화의 고향이다. 이 마고성 시대는 여신 시대였고 조화 문명 시대가 펼쳐졌고 무병장수 문화가 펼쳐졌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황이라고 불렀어요. 황. 그 지도자.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마고대성은 지상 최고 대성이니 봉수 첨부하여 계승 선천이니라. 마고 시대에 천부 문화가 처음 나오게 되거든요. 인류 역사에. 그리고 선천을 계승했다. 이 선천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는 이걸 다 알게 됐어요. 언제? 5만 년 전 지구에 현생 인류가 출현하게 됐구나. 그래서 현 인류는 기원전 4만 년 이후에 슬며시 어디선가 나타났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스티븐 제이 굴드 진화학자거든요. 지난 4만 년 또는 5만 년 동안 인류는 생물학적 변화를 전혀 겪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5만 년 전에 나타난 현생 인류의 조상님들과 지금 우리가 유전인자가 거의 같아요.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만 년 다시 보는 5만 년의 역사라고 재밌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빨간색 보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인류 5만 년 역사를 되돌아본다. 그 책이 이 책의 중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 학자들이 현생 인류가 5만 년 전에 출현해서 지금까지 쭉 해서 살아왔구나라는 거를 누구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과학자들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160년 전에 이게 원래 선언이 됐었어요. 최수훈 재성상님이 선언을 하셨죠.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또한 처음이로다. 자, 이 말씀은 상제님께서 최수훈 재성사님께 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뭔 뜻일까? 개벽 후 5만 년? 이게 뭐지? 해서 제가 도표를 준비한 게 이겁니다. 이거 우주 1년 도표라고 하는데 아까 보셨죠? 겨울철은 우주의 빙하기예요. 빙하기가 약 3만 년 정도 유지가 됐다가 선천 개벽이 되면서 우주의 봄철 문화가 열리고 이때 바로 현생 인류가 탄생했어요. 호모 사피엔스가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말기에 살고 있거든요. 불의 시대. 덥죠, 요새.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행인데 전 세계가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리예요. 그리고 사실은 기후 변화 때문에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엄청난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여름철 너무 뜨거운 계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도표예요. 자, 빙하기라는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인간은 빙하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구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빙하기 약 3만 년이 지나고 선천 개벽이 이루어지면서 간빙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간빙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이 뭐냐면 환단고기에 이 인류 문명의 조상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인류 지조를 할 나반이신이 초여 아만으로 상우지처를 아이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 나반과 아만이라는 거를 써놨어요. 환단고기 삼성기 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이 첫 아버지 어머니인데 어떻게 불렸냐? 나반과 아만으로 불렸다. 이 나반과 아만이 시간이 많이 흐르면 아빠, 엄마 이렇게 음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월 7일 날인데 만나셨는데 언제 만나셨냐? 7월 7일 날짜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음력 7월 7일. 자, 나반께서 아만을 처음 만난 그 날을 7월 7일이라고 합니다. 아이사비에서 만나셨고. 자, 그러면 이 7월 7일이 이 신화와 전설 설화에서는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냐? 7월 7석 견우직녀 이야기로 내려져 왔던 거예요. 자, 그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견우성 직녀성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7일 날 되면 뭐 은하수에 까마귀 까치가 날아가서 다리를 만들어서 견우와 직녀가 만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설화가 이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견우성은 별자리거든요. 별 이름이에요. 별 이름. 견우성에 계신 나반님과 직녀성에 계신 아만님께서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첫 조상인 나반 성부님과 아만 성모님께서 처음 만난 날이 음력 7월 7일이구나. 그 신화가 계속 내려져 오고 있던 거예요. 이게 마고 시대 그 문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월 7석이 본래 직녀성을 섬기는 날이었대요. 근데 이 직녀성에 누가 계시냐? 우리의 삼신인 마고와 그 두 따님 궁이마마, 소이마마가 계신 별이래요. 그래서 직녀성이 엄청 밝은 별이에요. 정말 밝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반과 아만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만님의 정체가 마고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아만은 뭐 암만, 엄마 이렇게 이렇게 음가가 바뀌면서 아만이 나중에 엄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분이 이 클라우센 박사님이세요. 재밌게도 그 유럽인데요.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유럽이잖아요. 그 마고성 시대 문명이 이렇게 전 세계로 막 펼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가장 나이 많은 지도자를 엄마라고 불렀대요. 엄마는 아빠가 아니잖아요. 남자가 아니잖아요. 여자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마고 시대에 여신문화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1만 년 이전, 2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신문화 시대, 마고 여신 시대가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는 황혜숙 박사님인데 마지막에 제가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만님이 마고님이고 우리가 마고 삼신, 삼신할머니, 삼신할망이라고 불렀던 분이 그분이 바로 마고 삼신이었구나. 마고 할머니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6월 26일 날 그 환단고기 북코스 특별 강연이 있었어요. 자, 이때 천부경과 동학 참동학의 제3의 르네상스가 펼쳐진다. 앞으로 다가오는 후천조와 선문명에 대해 가지고 안경전 상인 고문님께서 특별 강연을 하셨거든요. 이때 마고성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고성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자, 어디 있느냐? 마고성이 저쪽 북극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북쪽이에요. 그럼 지금은 저기 엄청 추운데요. 막 영하 50도 이상 내려가는데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과거에는 기후가 조금 따뜻했겠죠.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이 1만 년 요렇게 주기로 기후가 좀 많이 변동을 해왔어요. 이 지구 문명상에. 그래서 과거에 저쪽 북극에 가깝게 마고성이 존재를 했고 거기에 마르카강이라고 있어요. 마르카강. 마고 마르카강. 마르카강의 어원도 마고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신비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여기 마르카강 유역을 이렇게 인공위성 사진으로 찍어 보니까 이 물결면이 파동이 뭔가 좀 평범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평범하지가 않아요. 좀 신비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현재 러시아 공화국 중에 사하공화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동그라미 안에 사하공화국 출신 청소년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찬하 우리 한류열풍사랑 의장님이 협회에 이렇게 관련돼 있어가지고 요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자 청소년 2명이 우리랑 모습이 똑같은데 러시아 말 써요. 러시아 말. 우리랑 거의 똑같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사하공학에 보면은 야쿠축구 으스아흐 축제라고 있는데, 저 가운데 보시면 뭔가 이렇게 솟아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솥대 문화를 말합니다. 솥대 문화. 솥대 문화. 그래서 자, 볼게요. 여기 할머니. 이 할머니가 제 생각에는 마고 할머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정신적인 지주 이런 걸 나타내는 것 같고, 이 솥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강술래를 합니다. 이거를 환단곡에서는 환무라고 하는, 환무, 둥그란 자 써가지고 둥글게 돌면서 춤추는 것. 이게 배달국 시대에도 이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묘족들도 치우천왕님을 모시거든요. 그분들도 이렇게 돌면서 강강술래하면서 환무를 쳐요. 이게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마고 문명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만 5천 년 전인데, 우리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고성 시대의 나반 태원 성부님과 마고 태원 성모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적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BC 2만 2천 년 전에 막 이런 여신 그러니까 여신 유물이 이렇게 비너스 여신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프랑스에서 나온 거고요. 이 비너스도 거의 BC 2만 3천 년, 2만 년이니까 뭐 2만 5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여신 문화가 지구상에 펼쳐진 시대였다. 자, 그래서 안경장 우리 고모님 말씀이 초기에는 2층 집을 짓고 살았대요. 요렇게 짐승들이 많았나 봐요, 그때. 그리고 열매가 작아서 먹을 게 많지 않았고 고기를 잡았는데 북극권에 가서 잡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고성의 위치. 북극이랑 가까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먹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고 삼신 여신문화 시대입니다. 여신문화 시대.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전해 내려오는 거 보면은 다 막 창조주 같아요. 마고 여신은 거인이시고 무언가 이렇게 계속 창조 활동을 펼쳐요. 그걸 다른 말로 조화라고 표현합니다. 조화. 자, 그래서 거인 여신 가장 유명한 게 제주도 설문대 할망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문대 할망 페스티벌이 매년 열리거든요. 돌문화 공원에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제도 지내고 해요. 근데 그 네모난 그 선에 보면 선마고다. 마고에게 빌었다는 의미로 설문대 할망이 한자로 선마고라고 표기된 것이다. 그러니까 마고 할머니 자체가, 그러니까 설문대 할망님이 마고 여신과 직통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를 지냅니다. 설문대 할망제라고 해가지고. 자, 이거는 강원도 태백산 마고단이 있죠. 마고단. 이렇게 이름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산 노고단, 고자는 마고 할머니를 나타내고요. 자, 이거 중국에 있는 거예요. 중국에는 마고산이 있어요. 마고산. 그래서 이 건물이 이게 사원이라고 합니다. 마고 여신을 모시기 위한 사원. 그리고 호북성에 가면 마고 선동이 있는데 그 마고 할머니 이렇게 상으로 세워가지고 직접 모시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래서 마고 신화는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다 있다. 널려 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뿐이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계속 창조적인 활동이랑 계속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마고 여신이. 그래서 그거 보면 밑에 노란색 볼게요. 할미의 그 힘에 그 치마폭으로 그 성을 쌓았다. 그 치마폭에다가 뭔가 막 날랐어요. 돌도 나르고 흙도 나르고. 이래 가지고 성을 지었는데 이게 마고성이다.
근데 뭔가 좀 마법 같은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현대 문명은 물질 문명이 너무너무 발달해 가지고 현대인들은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꿈에 나온 얘기인가, 신화인가, 전설인가.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여신 문화가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매직 문화. 이 마법이 매직이잖아요. 영어로 매직. 이 매직에 대한 원을 잠깐 이따 살펴보고, 매직 마법 부리는데 이 마법이 뭘까? 이게 뭐냐면 조화 문명이랑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조화 문명. 그래서 마고 문명 시대는 삼신 조화의 시대, 또 신선 문화가 펼쳐졌던 시대다. 이게 바로 황국으로 바로 전수가 됩니다. 자, 매직 알아볼게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도 이걸 보고. 매직의 원이 마구스, 마고스, 마주. 근데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는 마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원이 마고 삼신 할 때, 마고 할머니 할 때 마고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글로 이렇게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몰랐지만 전 세계에 돌아다녀 보면 이렇게 언어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언어로도 남아 있고 유물 유적도 남아 있다. 마고 삼신 시대의 그 뿌리가. 그래서 예전에 이런 조화를 부리고 마법 같은 일을 하셨던 분이 마고 할머니인데 그 음이 나중에 변해가지고 영어의 매직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고성 문화는 천부 문화와 신선 문화의 원형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부경이 황국 시절에 완성이 되는데 그 배달국 시대에는 하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당군조선 시대에 낙서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천부경의 원형이 마고성 시대에 나왔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고 삼신이 율려소리 옴 하잖아요. 옴만이 밤매 훔 할 때 옴. 이 옴의 조화소를 가지고 황선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천부경의 첫 번째 문장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11글자를 마고삼신이 직접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황국으로 전수가 되면서 황국 시절에는 천부경이 9980일자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가계도를 잠깐 보시면 마고삼신 밑에 궁이마마와 소이마마 딸이 있고 아드님이 계세요. 아드님. 이 아드님의 자손들이 황국 시절에 환인 계통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장녀가 궁이마마인데 궁이마마가 황궁씨, 청궁씨를 낳았다 그래요. 그리고 차녀가 소이마마, 백소씨, 흑소씨를 낳았고 그 아드님 중에 태완 성부님 그리고 그 아내 되신 태완 성모님이 계신데 이분들의 직계 혈통이 황국 배달 그쪽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를 안경전 상인 고문님께서 밝혀주신 거예요. 자, 마고성 시대를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인류 아주 태고적에는 이런 신선 문화가 있었구나. 그를 마고성 문화 시대라고 하는데 여신 문화였고 이때는 조화 문명 시대였고 굉장히 장수 문명이 펼쳐졌다. 그리고 지도자를 황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마고 시대를. 이 황혜숙 박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마고웨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마고웨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놀라운 얘기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마고의 시작 이야기는 지구촌 인류가 생존 번영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원형 역사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천 인류가 5만 년 전에 우리 이제 현생 인류가 탄생을 했는데 그 마고성 시대가 진짜 인류 원형 문화와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고는 하늘 근원이다. 그 인류의 조상이자 우주 창조주다. 그 마고 삼신이 계속 뭔가를 계속 창조하는 역할을 계속 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우주 음악의 흥망성쇠를 듣는 우주적 존재다. 우주 음악에 대해서. 자, 4번. 마고 공동체의 주된 임무는 우주의 음악에 상응하는 지상의 음악적 공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옴 하죠. 옴만이 밤에 훔할 때 옴 소리가 이때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우주적 공명을 만들어낸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생존 번영은 마고족이 우주 음악과 조화를 이루며 음향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 소리를 통해서 어떤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태고의 별들과 함께 우주 음악에 의해 출현한 마고가 출산을 시작했다. 이게 출산은 이제 여성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뜻이죠. 어머니. 우리 인류의 어머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혈통은 마고 문화의 보편적인 뿌리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고 삼신의 후손들이 황국 12황국으로 이주를 가서 전수가 되고 그 황국 시절의 자손들이 지금 우리 인류 문명의 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자, 마고성 시대는 정리하고 다음 황국 시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국은 이때부터는 정말 천부경이 그냥 집집마다 누구나 다 천부경을 계속 암송하고 다녔던 천부경의 나라입니다. 자, 첫 문장 오환 건국이 최고라. 삼성기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오환 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족, 내가 환이 됐는데, 내가 우주 광명이 됐는데 우리 환족이 나라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그래서 오환건국이 최고라. 유일신이 제400역 지천하사 위 독화지신 하시니 광명조 우주하시고 고나생 만물하시며. 자, 유일신 삼신일체 상제님이 계셨는데 400역 지천 밝고 밝은 광명의 하늘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화지신 조화를 부리는 신이시고 광명조 우주하시며 광명으로 우주를 밝히시고 권화생 만물하셨다. 조화로서 만물을 지어내셨다라는 글이 삼성기전 상편에 나오죠. 그래서 이 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밝을 환자인데 우주광명 환, 그 다음에 하늘의 광명 환을 나타냅니다. 좀 더 볼게요. 그래서 환이 우주광명도 나타내고 광명 인간도 나타내고 또 순수하게 우리말로 빛의 인간을 나타내거든요. 그때 시절에 황국 시절의 사람들은 뭐라고 자기를 표현했냐. 인계 자오이 환이다. 아, 나 이제 환이 됐어요. 나 이제 환이 돼요. 그래서 모두 스스로를 다 환이라고 불렀다라는 게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태백일서 황국본기에. 그런데 제 생각에 강의 준비하면서 요즘 분들은 이거 모를 텐데, 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환이 뭐야? 난 눈 감으면 깜깜한데 불빛 때문에 화나나? 그 눈만 감으면 어둡고 깜깜하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를 준비했어요. 제가 알렉스 그레이라는 분인데 이분 명상가예요. 수행을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이분이 화가신데 어떤 모습을 그렸냐, 요거를 그려냈어요. 왼쪽에 보시면 사람이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탁 들고 뭔가 수행을 하고 있어요. 양자 영역, 광자 영역에서 보면 요렇게 사람이 보여요. 수행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제가 영어 잠깐 읽어볼게요. During meditation, 나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I saw a torrential ball of spiritual light above my head. 내 머리 위로 어떤 광성체, 빛나는 구가 이렇게 그거를 봤다. It felt like my higher guardian angel self. 내 상이 수호천사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Circulating brilliant energy. 순환하면서 엄청난 광명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머리 주변에 보면 노란색 이렇게 있잖아. 광명을 저렇게 막 뿜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분이. 깜짝 놀랐죠, 제가.
아, 이 양반 서양 사람인데 나보다 수행을 잘한다고? 잘하는 것 같아요. 자, 뒤에 계속 보여드릴게요. 또 한 사람, 제가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이거 찾는 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알렉스 그레이 페이스북에서 제가 찾았어요. 이분 페이스북을 직접 들어가서 2020년 10월 27일에 이분이 이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봤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거를 며칠 동안 고생해서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 디스펜자라고 이분이 Becoming Supernatural이라는 책을 냈어요.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깜짝 놀랐죠. 물질 세상을 넘어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양자장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이 책이 굉장히 과학적인 책이에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림도 그려놨고, 그래서 결론은 옆에 그림 보시면 앉아서 이렇게 가부좌 틀고 뭔가 호흡 명상 수행을 잘하면 내 몸 안에 있는 이런 에너지 기혈이 이렇게 열린다. 그리고 그거 보면 아까 앞에서 알렉스 그레이 그림 보셨지만 이렇게 사람이 빛의 인간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빛의 인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국 시절에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인계자오의 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먹고 자고 이러는데 나 환 됐어요. 나 광명인간 됐어요. 난 빛의 인간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부경을 읽으면서 수행하는 방법을 전수를 받았고 수행을 통해서 광명한 인간이 되었다. 그게 오환건국이다. 그거를 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정말 빛의 인간이 되었다. 자, 근데 그 원리가 있거든요. 우리 뇌 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송과체라고 부릅니다. 밥알만큼 작대요, 이게. 아주 작은데 이 송과체는 아주 대대로 뭐라고 불려왔냐면 제3의 눈이라고 불려왔어요. 우리가 눈 두 개 있잖아요, 얼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육안의 두 눈은 일월, 해와 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눈 말고 아까 수행을 통해 가지고 뇌 안에 있는 송과체가 반짝반짝반짝반짝 발동이 되게 되면, 자, 요렇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광명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우리 이제 삼신이 계신데, 아까 마고 삼신, 삼신할머니 계속 얘기했는데, 삼신이 계신데 우리 인간에게는 삼진이 내려와 있어요. 삼진이 그대로 우리 몸에 다 있거든요. 그거를 성과 명과 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성은 하나님의 참마음이라고 표현하고 명은 생명력. 수명 떨어지면 우리 죽잖아요. 그때 그 명이에요. 그 생명력.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안경정 역주자님이 인류 창세 시온 역사는 한 글자로 빛이다, 환이다. 왜 빛이냐? 천부경을 열심히 읽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광명한 인간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환국 시절에는 이 빛의 문명이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펼쳐졌던 것이죠. 자,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이렇게 12황국의 위치를 구현을 했는데,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12개의 국가가 모여서 연합체가 모인 게 환국 시절입니다. 나라가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환국인데 12개의 조그마한 국가, 연방제였다. 그 종주국이 선비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마고성 시대에는 훨씬 북쪽에 있었거든요. 북극계 쪽에. 근데 밑으로 내려왔어요. 남하를 했어요, 이분들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과거에 기후변화 때문에 북극해가 너무 추워져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기후를 찾아 가지고 바이칼호 중심지대로 내려왔고, 바이칼 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개의 환국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리고 개창자는 당연히 안파견 환인 천재님이셨고, 12개의 분국이 있었고, 그 종주국 선비국, 선비 2국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비국. 그리고 백성이 구왕 63인이었고, 환국 오훈이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성신불이, 경근불태,
효순, 불위, 여미, 불음, 겸화, 불투. 성실해라.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경건불태, 열심히 일해라.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효순,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미, 불음, 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겸화불투, 겸손하고 화합을 해라. 그리고 조직이 오가와 만장일치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보다 과거에 황국 시절에 나왔던 제도가 훨씬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그때 시대는 물론 인구가 많지 않았겠지만 그 시절에 화평함을 추구했던 환족, 그 시절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정치 체제가 더 좋았을 수도 있다. 그런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자, 안팎현 환인 천재님께서는 자, 개천 이쁘지 명예야. 안팎현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도를 펼쳤다라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제천신하셨어요.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리는 걸 주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선비국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종주국인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 이 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돼지 토템, 야생 돼지를 숭상하는 문화에 기인해서 시위국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비국은 있잖아요. 아까 마고성 시대의 유민들이 선비국에 와서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환인 천재, 안팎현 환인 천재님도 그 마고성 시대 그 유민들이 그 유민이었다는 것이죠. 안팎현 환인 천재님께서 무리를 이끌고 정착한 곳이 바로 선비국이었다. 자, 그래서 당군 조선 시대까지 선비국이라는 지명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아우 대심을 난 선비국의 대인으로 봉하셨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북방 선비족 문화의 근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 보실게요. 이 서진 시대 요때까지만 해도요. 이게 중국 지도인데 여기 보면 황국 12분국의 지명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비리국, 양홍국, 구막항국, 일군국, 선비국. 그러니까 실존 역사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일제 식민사학에 우리가 세뇌되고 있어가지고 환국의 존재조차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국가였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는 무병장수 문화를 근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선 수행 문화가 있었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환인이 거우 천산 하사, 득도 장생하사, 치신 무병하시며, 도를 깨치셔서 장생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고, 치신무병, 몸을 잘 다스려서 몸에 병이 없었다. 무병장수 문화가 이때부터 펼쳐졌던 거예요. 그리고 사지선 수행하사 개심 광명하시며, 그러니까 백성들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선에 이르게 하셨고 광명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크게 열어주셔가지고 광명인간 환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황국 시절부터 이런 무병장수 문화와 신선 문화가 이미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장수 문화를 정말 그랬을까? 잘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7세 환인이 3301년 동안 다스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년을 다스리신 거예요. 사실은 이분들이. 근데 서구 문명에도 이런 장수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죠. 드무셀라 969살, 야렛 962살, 노아 950살. 노아의 할아버지가 두무셀라거든요. 900살 넘게 사셨잖아요. 이런 기록을 봐도 과거에, 그러니까 6000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이전에 펼쳐졌던 황국 시절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장수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 자, 과거에 그러면 어떻게 장수를 할 수 있었냐? 수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행. 그분들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장수를 한 게 아니고 이런 수행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 홍산 문화에서 나오는 남녀 신상인데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중 수행하시는 여신상의 발굴이 됐고, 그리고 옆에 남신상은 주문을 읽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발견이 됐는데 인류 영성 문화의 근원이 알고 봤더니 주문 수행 문화가 있었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석유 환국을 제가 왜 강조를 계속 해야 될까? 좀 넘어갈까 하다가 요것 때문에 넣었어요. 이 이만희씨 류라는 이 조선사 편수의 막내가 어떤 조작을 했냐. 자, 석유 황국. 우리 삼국유사인데 석유 황국이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 요거를 글자를 조작해서 환인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그 이련 스님이 환인, 환웅, 단군을 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삼부자로 좀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님이 우리나라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만희 류가 거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환국이라는 나라가 실존했다라는 것을 그냥 환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네 해가지고 신화의 역사로 만들기 이걸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류가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단군도 신화로 조작됐고 환국 시절이 있었는데 환국도 완전히 폐기시켜버리고 그냥 환인이 있었다. 요렇게 안타깝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나 환국을 기록한 문헌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태백일사 환국본기에도 있고 삼신오제본기에도 있고 삼국유사 기이편 고조선 편에도 석유 환국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약천집에도 나오고요. 풍암 지파에도 나옵니다. 수단집에도 나오고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썼어요. 환국을 부정하는 역사학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다. 기록으로도 분명히 남아있고 환단고기에는 환국본기라고 환국 시절에 펼쳐졌던 여러 가지 정치, 문화, 사회제도 다 기록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하는 이 수메르 문명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게 많이 밝혀졌어요. 아주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요약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국 시절 말기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동쪽 동방으로는 환웅천왕께서 3,000명의 제세 행랑을 이끌고 백두산에 와서 백두산 지역을 근처로 문명을 개척하세요. 근데 서방으로 간 무리가 있거든요. 그게 수밀 이국과 우르국의 유민들이 자, 이란의 산맥을 지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그쪽으로 남아야 개척한 문명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래서 수밀 이국, 한국의 수밀 이국과 수메르 그 음가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자,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수밀 이국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넣은 거고요. 자, 이 김상일 박사님 한신대 철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지구상에 그러니까 수메르 언어하고 가장 가까운 언어가 뭐냐? 우리 한국어요. 그래서 유사성을 보면 한국어는 언어 특색, 어순, 문법, 수사 다 똑같아요. 수메르 언어랑. 이것만 봐도 이 기원이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비슷한 요소, 자, 검은 머리를 갖고 있고 태음력을 사용했고 순장제도도 있었고 또 언어도 교차어였고 자, 간단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설령 문자도 있었고 60 진법도 사용했다. 그리고 요 사진을 보시면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왼쪽 편은 BC 24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진 씨름하는 청동상이에요. 오른쪽은 고구려 각처총 씨름도예요. 우리 한민족만 이렇게 씨름을 해요. 다른 데는 조금 달라요. 레슬링 비슷하게 하는데 똑같죠. 그래서 황국 시절에 같은 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동서로 펼쳐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배달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은 박달이라는 뜻입니다. 박다, 달은 땅이다, 밝은 땅이다, 우주광명으로 밝은 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달국은 환웅천왕께서 우리 한민족을 건국한 첫나라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동 경로를 한번 볼게요. 아까 바이칼 호수 주변에 선비국이 존재했거든요. 선비국. 근데 이 선비국 그 환국 말기에 그 지위리 7세 지위리 환인 시대가 되면 뭔가 거기 이제 사회 제도나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인구도 너무 많아지고 기후도 바뀌고 해가지고 환웅천왕께서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대흥한령 산맥을 넘어서 백두산 지역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배달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환족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나와 있는 그 얘기를 문장을 좀 읽어볼게요. 우리 환족은 모두 신시 배달 환웅께서 거느린 무리 3,000명의 후손이다. 서로 너무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사실 뿌리가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환단 일원의 후손이다. 우리는. 그래서 신시 환웅께서 처음 강세하신 공덕을 반드시 후세에 전하고 입으로 외우고 잊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내용이 신시본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개천절은 음력 10월 3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당군왕검님께서 뭐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게 잘못 알려져 내려오고 있는데 개천절은 음력 10월 3일이고 개천 하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늘의 뜻은 삼신상제님의 천명을 받고 새로운 나라를 열 때 우리 민족은 늘 개천이라고 표현했어요. 개천. 배달국 건국일이라는 거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초대 커바란 환웅천왕님이시고요. 이 북한에 가면 삼성사에 이 모시고 있어요. 지금도.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인이 지금 시조 환웅천왕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군은 당군 신화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있죠.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국유사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웅이, 솔도, 삼천, 하사, 강어, 태백, 산정, 신단수와 하시니 여기서 웅은 환웅천왕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3,000명의 재생랑 무리를 이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왔냐? 태백산정, 백두산, 신단수와 아주 신령스러운 나무 아래에 거기다가 도읍을 정했는데 이것을 위지 신시야. 이것을 신시 배달이라고 한 거고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야 신이라.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국유사 맨날 고조선 쪽 하는데 그거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는 오히려 환웅천왕님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환웅천왕님이 내려오셨고 신시를 건국하셨고 웅족을 만나 웅호 이족을 만나가지고 수행을 했고 그 수행을 해서 웅족은 광명의 인간으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재 교수님은 이분이 환웅 신시를 건국할 때 이보다 완벽한 기록이 어디 있냐. 개국을 했는데 완벽한 조직을 갖고 있었고 환웅 천왕이라고 했고 천왕 나 혼자서 내가 천왕이다가 할 수 없잖아요. 천왕이라고 하려면 뭔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국가가 마련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달국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건국 이념도 확실하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유립 선생님은 신시개천 경영을 직접 지으셨어요. 신시개천. 개천을 직접 했다. 배달국은 실제 하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대 환웅천왕님께서 1565년을 다스린 나라가 배달국이고요. 1대 커바란 환웅님부터 2대 거불리 환웅 쭉 이어져서 18대 거불단 환웅님까지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배달국을 건국할 때 신시개천 이때는 어떤 도를 가지고 펼쳤냐. 그게 바로 이신시교하야 지하 구독하시며 이때 그러니까 신의 가르침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인데 이 신교가 뭐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교할 때 신은 삼신일체 상제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신일체
상제님의 가르침이다. 그 줄여서 삼신 상제님의 가르침이다. 더 줄이면 뭐 삼신의 가르침 또는 상제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기 하에 보면은 이 삼신설교라는 내용이 나오고 단군세기에는 또 이신시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종희 수산집에 보면은 신시지대, 그때 신시 때에는 이신설교 하였다. 이런 신교에 대한 기록이 계속 나와요. 자, 그리고 이 배달국 시대에도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굉장히 중요한 경전으로 쓰였다라는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이 천부경이라는 천부경 문서는 아까 말씀드린 마고 삼신 시절에 앞에 일시무실 석상강 무진본 11글자가 그때 만들어지고 환인 천재 시대 황국 시절에 9981자가 완성이 됐지만 입으로 구전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환웅천왕께서 최초로 천부경을 문자로 기록하신 분이에요. 이 신지혁덕에게 명을 하셔가지고 자 보면 환웅대성존이 청강후에 명 신지혁덕 하사 이 녹도문으로 기지러니, 그러니까 녹도문으로 천부경을 최초로 기록하게 하신 분이 환웅천왕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경신교는 조술어상 하시고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우리 커발한 환웅천왕님께서 직접 강독을 하셨어요. 백성들한테. 천부경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고 삼일신고는 이러이러한 것이니라 라고 가르침을 직접 펼치셨다. 자, 그래서 사망광경경이 보면은 여기 뭐 환웅천왕이 이곳에 순행하며 머무시며 사냥하여 제사 지내실 때, 자, 풍백, 우사, 운사가 나오는데, 풍백은 천부경을 새긴 거울을 들고 나가고, 우사는 삼신맞이 북소리, 소고, 이렇게 북을 이렇게 치죠. 신맞이 할 때. 그리고 환물을 쳤으며, 운사는 100명의 무사로 호위를 했다.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러 산에 가실 때 의장이 이렇게 성대하고 엄숙하였다는 기록이 태백일사 사만광경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께서도 이 천부경과 환웅천왕, 그 삼일신고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극찬을 하세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이 태어인 천지사에 오직 일기만이 저절로 가득 차 있으니 홀로 천부경이 만세의 양식과 지식이로다. 양식이 없으면 굶주리고 지식이 없으면 용렬해지니 환웅의 천부경은 우리 민족을 풍요롭게 하리라. 환웅천왕께서 천부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전수가 되지 않았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홍범도 장군님이시죠. 패배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단학을 갈고 닦아 마음으로 전하노니. 자, 신시는 1500여 년이 넘었고 천부경의 진리는 1, 2, 3 이로세. 천부삼인과 신법을 체득하던 첫날 배달의 오사와 환웅의 칙령으로 이내를 생각하네.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님께서도 늘 천부경과 삼일신고 그리고 환웅천왕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계셨고 그를 시로 이렇게 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환웅천왕이 조자개천으로 생민시화하실세 연 천경하시고 강신고하사 대훈 우중하시니라. 자, 뜻이 환웅천왕님께서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강론을 통해 우주관, 신간관, 인성론, 수행론에 관한 가르침을 열어준 것이다라고 종합을 할 수 있습니다.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이제 밖에 나가서 했었는데 잘 감이 안 오시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이미 6,00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6,000년 전에 천부경을 강독하고 천부경을 직접 백성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삼일신고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6,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민족이
어마어마한 정신 철학을 갖고 있는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다. 위대한 민족이다. 자, 이게 환웅천왕께서 직접 지으신 3일 신고입니다. 그래서 1장 허공, 2장 일신, 3장 청궁, 4장 세계, 5장 인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허공장에 보면은 창창이 비천이요 현현이 비천이라 천은 무형질하고 무단해하며 무상하 사방하고 허허 공공하야 무부재 무불용이니라. 이 허공장에 이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한 정의를 그냥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우주가 엄청나게 광활하잖아요. 허허공공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허공장을 읽으면서 바로 머릿속에 그 광활한 우주와 완전히 텅 비어 있는 허허공공한 그 우주에 대한 관념이 머릿속에 이렇게 탁 착상이 된 적이 있어요. 이게 6,000년 전에 이미 환웅천왕께서 깨달음을 내려주신 것이고, 과학자들은 수십 년 전에 이걸 알게 됐어요. 지금의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뭐 한 3, 40년 전에야 비로소 우주가 텅 비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6,000년 전에 이러한 진리 깨달은 문서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 전에 천부경의 도통을 하셨다라는 거죠. 천부경과 함께 3일 신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위대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달국 문화 중에 가장 유명한 이 홍산 문화에 대해 가지고 쭉쭉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홍산 문화 또는 요하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이 다 과거에 환국 말기와 배달국 초기가 같이 겹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화들이 나오고 있고요. 유적을 볼게요. 총묘단이 다 나와요. 무덤과 단, 천재를 지내는 제단이고 묘, 사원도 다 나옵니다. 이게 벌써 5,500년 전에 이 우화량에서 나온 건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그 원리가 나와요. 천원지방이다. 둥근 형태, 하늘을 닮아서 둥글게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방, 땅은 방정하거든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방정하다. 천원지방 형태로 이렇게 제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배달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선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 이 우화량 여신묘 이 얼굴인데 이 두 눈은 옥으로 되어 있어요. 옥으로. 옥. 이 옥 문화가 굉장히 성행했었다. 옥 굉장히 다루기 힘들어요. 세공기술 어렵거든요. 그 옆에는 아까 보여드린 방가부자원 여신상 수행 문화가 이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발견된 이 옥기들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이 뭐 새문양, 뭐 박쥐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이 옥 목걸이, 옥 팔찌. 아니 5,000년 전 이전에 이거를 어떻게 가공을 했겠어요. 그 세공 기술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만들기 힘듭니다, 여러분. 옥은 굉장히 가공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상투형 옥고, 옥문형, 옥형상 옥기, 용형상 옥기, 곰형상 옥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삼년벽, 삼족기, 그 다음에 칠지도, 그 칠지도의 원형인 옥으로 된 이 칠지도가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KBS에서 이 추적을 해봤어요. 이 흑융화 문화하고 사해 문화하고 지금 강원도 고성에서 나오는 옥결을 추적해 보니까 동일한 지역에서 나왔네. 수암현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옥을 가지고 가공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지역에서 나오는 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권을 한번 이렇게 보면 홍산 문화가 펼쳐졌던 그 지역하고 고조선, 단군조선이 펼쳐졌던 지역하고 그 영향이 계속 고구려 또는 대진국 이쪽에 계속 영향을 줬다. 같은 문화권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애써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단군조선도 부정하고 배달국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반도에 갇혀 살았었대요. 그걸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일제 식민사학에 쇠뇌되어 있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다. 참 비참한 현실이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행 문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환웅천왕님하고 웅시족 여왕님이 만나셨는데 이렇게 그 수행 문화를 전수를 해주시거든요. 자, 삼국유사 보면은 자, 시에 유 이릉이로가 동열이거러니 상기우 신웅하야 원하위인이언을 여기 이릉이로가 나와요. 이릉이로. 예, 한 마리의 곰과 한 마리 호랑이라고 번역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게 일본, 그러니까 일제 식민 사학자들이 이렇게 조작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조작. 예전에 이제 환단고기 북콘서스 할 때 이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살았던 웅족과 호족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이 토템 문화는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전 지구상에 펼쳐져 있었어요, 사실은. 토템이다 이거죠, 토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발굴이 됐어요. 요령성 평강지구에서. 자, BC 2세기 정도 유물이고, 자, 환족과 웅족, 호족. 요거를 나타내는 토템이에요. 그때 이제 이거 뭐 세공에서 뭘 만들잖아요. 환웅천왕님 이분들은 환족이에요. 환족. 새, 봉황을 토템으로 하는 환족 출신이셨고, 그 백두산 주변에 웅족과 호족, 곰을 토템으로 하는 웅족과 호족, 호랑이를 토템으로 호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보면 이 환족의 이 새가 누구랑 눈을 마주치고 있냐? 웅족을 바라보고 있어요. 호랑이 안 봐줘요. 호랑이는 좀 외면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재밌게도 이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웅족과 호족이다. 웅호 이족이다. 웅여호 양가라고 이 환단고기에는 이렇게 분명히 그런 족속이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아까 보겠습니다. 그 수행하는 거. 자, 네이 주술로 황골 이신 하실세. 환웅천왕님께서 그 주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나 봐요. 그래서 황골 탈퇴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다. 자, 선이 신유 정해하시고 영기의 일주와 산 20매 하시고 계지하야 왈 입에 식지하라. 쑥과 마늘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견 일광 100일 하야 100일 동안 일정한 굴 속에서 수행을 하면 변득 인형이리라. 너희가 빛의 인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웅호 이족이 개 득이 식지하고 이 뜻을 받들어서 이걸 들어가서 이제 먹는데 3-7일 동안 기 3-7일 이러니 3-7일 동안 이걸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웅족은 능내기한 참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준계의 득 의용하고 모습이 환족처럼 환한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이고 호즉 방만 불능기하야. 성정이 좀 달라가지고 참고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완성을 하지 못했다. 이 내용을 보면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군 신화가 아니고 이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호랑이하고 곰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식민사학의 폐해다. 빨리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군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단군과 관련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환족과 웅족의 만남이에요. 환족과 웅족과 호족의 만남이었다. 자, 근데 진실은 이거죠. 그림으로 그리면. 자, 어느 일정한 굴에 들어가서 웅족과 호족이 이렇게 모여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웅족은 수행을 잘하고 있어요. 호족은 뭔가 조금 이렇게 견디기 힘들어 해요. 밑에 있는 곰하고 호랑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곰하고 호랑이 같은 굴에 지낼 수 있어요? 곰하고 호랑이 만나면 엄청나게 싸울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을 가시고 모든 역사나 문명을 들여다봤을 때 비로소 그 역사 문화의 진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이거는 이제 아까 유물유적이 발굴된 건데 그 동그라미 안에 보면 방가부자한 이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건 수행. 아, 배달국 시대에도 이렇게 수행을 했구나. 아까 황국 시절에도 인계자오의 환인데 그냥 환이 되지 않아요. 천부경을 열심히 읽고 수행을 잘 했기 때문에 빛의 인간, 광명한 인간, 환이 되었다. 그럼 배달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웅족의 유물유적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중국 박물관인데 곰을 세워놓고 그 옆에는 수행을 하고 있는 여인이 있어요. 진실 뭐 웅족의 곰을 토템으로 삼고 있는 웅족의 여인이 방가부자하고 이렇게 수행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전시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임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른쪽에 남자분이 커발한 환웅천왕님이시고 환웅족의 선진 문화를 동경했던 곰족과 범족, 호족이죠. 지도자가 환웅천왕님을 찾아가 우리도 제발 빛의 인간처럼 인간답게 살도록 이끌어주세요. 지도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근데 커발한 환웅천왕님 머리 뒤에 이렇게 뭔가 노랗게 이제 광명으로 빛이 나고 계시죠. 이게 환이 됐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광명한 인간이다. 근데 웅족과 호족은 이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수행했는지도 모르고 또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며칠을 수행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환족의 빛의 문명, 빛의 문화를 웅족과 호족에게 전수를 하셨는데 자, 문제는 불견 일광백일은 변득 인형이라. 웅족의 여왕님이나 웅족분들은 이걸 지켜가지고 그 빛의 인간으로 이렇게 변모가 된 거예요. 아주 환한 인간으로. 근데 호족은 그거를 못 해냈어요. 자, 인간의 본 모습, 참 모습을 복원하신 그 부족이 웅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와 문화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마고 삼신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국 배달 시대까지 계속 수행 문화가 이렇게 전수가 됐었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요거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군조로 이어집니다. 단군조선. 단군조선 시대에도 분명히 반복되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조선이라는 국명칭도 밝은 해, 아침 해가 이렇게 선명하게 비추는 나라, 그런 뜻이죠. 다 우리 국명에는 다 광명 사상을 담고 있어요. 빛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볼게요. 또 자, 위서라는 책이 있다. 내왕 이천제의 유당군 왕검이시니, 자, 신인 왕검 당군님께서 계셨으니 입도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호를 조선이라고 정하셨다. 분명히 나라를 세운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고 동시다. 그 요순우탕 문무주공할 때 그 요임금과 같은 시대에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사셨던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 단군세기에는 당군왕검님에 대한 기록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는 단웅이시다. 어머니는 웅씨왕의 따님이셨다. 그리고 신묘년 5월 2일 태어난 시, 인시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책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세하고 세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작성을 했는데 13세 사와라 환웅 초기에 이제 웅족 여왕의 후예를 여라는 거에 그 단어에 봉을 하셨다. 그러니까 웅씨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노란색 보면 그 뒤에 460년이 지나서 신인 왕검이 출연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웅씨 왕의 따님이신 웅씨 왕의 후예 어머니와 아버지 단웅 사이에서 당군 왕검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자, 24년간 비왕이 돼서 섭정을 하시다가 그 뒤에 웅씨 왕이 전쟁에서 죽자
왕검이 되어서 구안을 통일하셨다. 바로 이분이 당군 왕검님이시다 해가지고 당군 왕검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당군조선의 전체 지도자가 되었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당군 왕검님이 아니시고 이분이 신인 당군 왕검님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왜냐하면 천부경 문화에 거의 정통을 하셨다, 도통을 하셨다. 그래서 천부경 문화, 구수 문화를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태백 속경이라는 건데 여기 대변설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단군 서성이다. 단군께서 서라는 것은 낙서를 완성하셨다라는 내용이 대변설에 나옵니다. 그 낙서의 내용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도와 낙서라는 게 있는데 이 낙서는요 1, 2, 3, 4, 5, 6, 7, 8, 9 9수까지밖에 없어요. 이 최대 분열하면 1부터 9까지 분열한다고 하거든요. 구수가. 그래서 99, 81 천부경 문화 중에 구수 문화를 드디어 당군 왕검께서 완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군 왕검님께서 이렇게 금거북이 등에 아까 그 낙서를 그리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거북아, 네가 지동지서에 어디로 가든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라. 근데 이 낙서를 얻는 사람이 앞으로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낙수에서 어부들이 거북이를 건져가지고 사공우한테 줬다고 해요. 우. 이때 우는 군현홍수의 치수 사업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치수를 성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당군 왕검님께 자 이렇게 낙서를 전수를 받게 되고 뒤에 또 다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치수 사업에 성공을 해요. 이 우임금이. 자, 그래서 하도와 낙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는 우리 태호 복귀 씨가 하도를 완성을 하세요. 이거는 자, 앞으로 다가오는 후천 새 세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 변화를 이치를 나타내는 것을 하도라고 하고요. 상생 55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그리고 낙서는 1부터 9까지밖에 없는데 여기는 1, 3, 5, 7, 9 양수가 중심이에요. 양이 중심이에요. 양. 우리가 보통 음양이라고 할 때 양이 음을 좀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의 시대가 펼쳐졌는데 그래서 어금존양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자들의 지위가 과거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죠. 그 이제 선천이 순환하는 이치를 밝힌 것이 낙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우주수학 원전이다. 우주변화 원리를 아주 진리적인 깨달음을 내려주는 그 도표가 나왔다라고 할 때 천부경과 하도와 낙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고성의 근원이 돼가지고 황국 시절에 천부경이 완성이 됐고 천부경을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 그리고 태호복희 씨가 나와가지고 배달국 시대에 하도를 완성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당군왕검께서 낙서를 완성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할 때마다 우리 한민족이 정신 철학, 정신 문화사 쪽으로는 진짜 세계 최고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국뽕이 아니고 내가 나 자신에 취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역사 문화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하면 할수록 이 위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홍익인간 제세이화하는 그 대열에 합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지구촌 80억 인류와 우리는 형제 자매잖아요. 다 마고성과 황국 시절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출현을 했어요. 그분들과 함께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이 위대한 정신 철학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당군조에 있었던 9년 홍수 사건을 중국에서 엄청나게 왜곡을 해놨어요. 자, 은혜를 잘 갚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자, 요 9년 요걸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 당군조 시대는 이제 진안과 번안과 마한 이렇게 사만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홍수가 너무 심하니까 당군 왕국에서 부르테자를 명하셔가지고 네가 가서 치수 사업을 도와줘라 이렇게 명을 하세요. 그래서 낭야성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회계산, 도산이라는 곳에 이동을 하십니다. 부르테자님이 직접. 여기서 하우씨를 비롯해가지고 제후들이 여기 다 모여요. 이 자리에. 오행치수법을 여기서 전수를 하게 되시거든요. 근데 순임금은 사공우한테 명을 내린 거고 당군 왕검님은 부르테자를 통해 도와주라고 한 거예요. 광계도가. 자, 그래서 제가 직접 환단고기 태백일사 소도궁전 본원에서 직접 발췌를 한 건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역사의 진실이. 뭐냐면 그 빨간색 부분만 볼게요. 우인 사우가 도 회계산 하야 수 교우 조선하고 임 자허 선인하야 구견 창수사자 부루하야 수 황제 중경하니 내 신시 황부지 중경야라. 자, 우가 취 이용지하야 이걸 받아서 이용을 해서 유공어 치수하니라. 치수사업에 성공을 했다라는 게 그대로 나와요. 환단고기에는. 그래서 우나라 순임금이 우를 회계산에 보내서 조선인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자어선을 통해 가지고 창수사자 부르테자를 창수사자라고도 부르는데 황제 중경을 우한테 전수를 해주는데 이게 바로 배달국 시절. 이때는 당군조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배달국 시절에 나온 황부 중경을 전수를 해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가 치수 사업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9년 홍수 사건 때 우가 치수 사업에 성공하게 된 데는 당군 왕검님과 부르테자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왜곡하냐. 5월 춘추라는데 그 기록이 꿈에 우가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아요. 치수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비는 홍수는 계속 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꿈에 창수사자가 나타나 계시를 내려주어 치수에 성공한 것으로 왜곡시켜서 기록을 해놔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 중국이 어떤 역사를 기록할 때 늘 우리 한민족과 동이족과 관련된 역사는 왜곡하고 날조하고 축소하고 바꾸고 이런 못된 짓을 계속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걸 모르면 우리는 잘못된 역사에 파묻혀 살 수 있다. 자, 그리고 당군 조선의 사만 관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삼신문화의 원형인데, 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사만, 사람에게는 삼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천부경에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특히 천일, 삼신, 지일, 사만, 인일, 삼진, 그러니까 삼신의 무궁무궁한 조화 권능이 하늘과 땅과 인간한테 표출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삼신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나라를 이렇게 진안과 번안과 마한 삼수 원리로 나눠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다 합치면 조선이 되죠. 당군 조선. 자, 그 원리가 바로 이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신을 얘기할 때 일신이 있는데 일신은 늘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하나가 삼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신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삼신으로 작용한다, 작동한다. 그러니까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빌함삼, 회삼귀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자, 이 원리는 그러니까 천부경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천부경. 그래서 천부경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을 깨달음으로 인도해주는 우주 광명인간, 요걸 도와주는 도통문서, 심통문서였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도 유효하고요.
자, 요걸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첫 문장에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일은 시이나 무시일 하나는 시작이나 무에서 시작된 하나이니라. 그런데 이게 그 하나가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나뉘어도 근본이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 속에 세 가지 지극한 게 늘 같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천부경에서 이게 요 지빌함삼 회삼귀일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트르라는 거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천막이에요. 근데 이 그 유목문화에도 그 천부경과 삼일신호가 다 전수가 됐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요런 형태로 이 건물을 지었다라는 거. 자, 요것도 삼년벽 세 개의 구멍이 있는데 하늘과 땅과 인간이 일체 관계다. 삼신 일체 관계다. 하나는 셋이다. 그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를 다스렸어요. 사만관경제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뭐 기자조선이다, 위만조선이다, 당군조선을 이해 못하고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안과 번안과 마한, 진안에는 대단군이 계셨고 번안과 마한은 부단군, 이분들이 나라를 같이 다스렸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고구려 삼경제도, 고려 삼경제도로 그대로 이어져요. 그리고 왕조사가 이렇게 세 번의 변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송화강 아사달 시대와 백악산 아사달 시대, 장당경 아사달까지 변천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1왕조는 당군 왕검님부터 시작해가지고 21대 소태 당군까지 아까 아사달 시대를 맞이를 했었고, 백악산 아사달은 22대 색불루 당군부터 해가지고 43대 물리 당군 시대까지 백악산 아사달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44대부터 47대까지. 그래서 당군 왕검님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한 분이 뭐 1000년, 2000년을 다스렸으니 그거 신화가 아니냐 잘못 알고 있어요. 자, 1대부터 47분의 당군이 2096년 동안 다스렸던 나라가 단군 조선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목문화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족이 있어요. 훈족. 우리는 흉노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아니고 훈입니다. 그리고 훈은 어디서 왔냐? 환에서 왔습니다. 광명을 상징하는 환에서 훈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 시스템이 똑같아요. 천자가 있고 우연왕, 자연왕 이렇게 둬가지고 다 삼수 원리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조선 사만관경제랑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카자흐스탄 보면 여기 3주스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오르타주스, 울루주스, 크루주스라고 해가지고 똑같아요. 통치 시스템이. 뭐냐면 당군조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삼신 제도를 그대로 여기 유목문화가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몽골 제국도 마찬가지고 데카누루스, 주치울루스, 차크타이울루스 요게 존재를 했었다. 그래서 유목문화의 그들의 특성을 보면 결론적으로 황국배달 조선에서 나온 광명문화, 신교 삼신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본인들의 통치 시스템으로 활용을 했고 문화, 세계관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북방 유목 문화가 유럽으로 세계로 진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끝맺음을 해야 될 시간이 왔네요. 왔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 고민을 하다가 자, 원시 반본을 하자. 나도 원시 반본을 하자. 근원으로 되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모두 원시 반본을 하자라고 정해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원시 반본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천의 봄깨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류가 우주의 봄철, 여름철까지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바뀌는 이 가을 개벽기, 우주 가을 개벽기 또는 하추교역기, 한자로 여름 하자 가을 추자 써가지고 하추, 여름철 문명 불의 문명에서 가을철 금의 문명으로 수렴하는 성숙통이라는 문명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원시로 반본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제 가을철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천지 기운이 뿌리로 돌아가서 근원으로 돌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자연 섭리, 원시 반본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성숙한 인간이 되자, 열매 인간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원시 반본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시 반본하는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 나의 뿌리를 제대로 알고 잘 모시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상은 제1의 하나님이다. 자, 가장 존귀한 내 몸뚱이를 낳아준 사람이 바로 내 부모님, 내 조상이다. 조상으로 하여금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개인에게는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라는 태상 종도사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뿌리를 먼저 바로 찾고 그 뿌리 되시는 조상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을 잘 모시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민족의 뿌리 역사, 국통맥을 바로 알자. 이게 바로 원시반본하는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못된 한국사 체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자조선, 한사군, 연맹왕국. 교과서에는 보통 이렇게 실려 있거든요. 근데 기자조선도 존재하지 않았고 위만조사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한사군도 우리 한반도 영토에,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영토에 한사군이 설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사 체계는 모든 인류의 뿌리 문화와 뿌리 역사였던 마고 문명 시대와 황국 시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첫나라 배달국도 완전히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군조선 이렇게 타이틀을 넣어놓긴 했는데 역사학자들 다 신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단군조선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거 곰과 호랑이 신화 아니야? 우리 한민족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잘못된 역사관을 세뇌를 시켜놨어요. 자, 그래서 올바른 국통맥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 인류에게는 그 조화 문명, 여신 문화가 펼쳐졌던 마고 문명 시대가 있었고, 마고 문명 시대가 황국 시절로 전수가 됐고, 그 이후에 배달국 1565년 동안 18분이 다스렸었고, 단군조선 2096년 동안 47분이 다스렸었고, 그게 북부여로 이어지고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 시대를 거쳐 자, 요렇게 국통맥이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된 한국사 체계를 하루 빨리 바로 잡고 올바른 대한의 국통맥을 복원하는 작업을 우리 모두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또 뿌리로 이제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류의 근원이 되는 뿌리 문화, 원형 문화가 있죠. 그거를 신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황국 배달 조선 시대는 다 신교 문화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신교 문화예요. 인류 원형 문화의 중심이 바로 신교 문화였는데 삼신의 신성으로 나라를 다 세우셨다, 이분들이. 그리고 그 뿌리는 마고 문명 시대였고요. 자, 그래서 신교 문화의 정통이 해서 아까 우주수학, 깨달음의 정수인 천부경과 하도 낙서가 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경과 하도 낙서를 다 외우실 수는 없겠지만 천부경 황국 시절에 나왔고
그 하도는 또 배달구 시대에 나왔고, 그다음에 낙서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선천 문명의 이치는 당군왕건님께서 직접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교라는 것은 삼신일체 상제님의 가르침, 그걸 줄임말이고요. 원래 이제 하나님의 공식 호칭이 상제입니다. 상제. 상제는 천상의 지존무상한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자, 그리고 상제 문화의 꽃이 그럼 무엇일까? 앞에서 잠깐 봤지만 천재 문화가 상제 문화의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일제한테 이제 나라를 막 빼앗기는 참 풍전등화의 그 시절에 고종 황제께서 천제를 올렸던 원구단을 복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황제국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저 계룡산 천왕봉 쪽에 상생월드센터 착공기념 대천제가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형식으로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6월 12일 날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천제를 직접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뭐 한 7천, 8천 명 이상이 왔다고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날 대천제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었고, 이 신교 문화, 상제 문화에 꽂힌 대천제 문화의 원형을 복원한 아마 인류 역사의 기념비적인 그런 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단의 모습인데 이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다. 이 신단에 그러니까 이제 상제님을 비롯하여 엄청난 분들을 굉장히 많이 모셨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시반본 마지막, 자, 신교의 삼신수행법을 배우고 생활화하자. 우리가 이렇게 마고 시대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빛의 인간이 됐고 광명한 인간이 됐고 또 무병장수 문화를 열었어요. 그러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태고 시절부터 보니까 인간이 건강하고 무병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수행 문화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인류의 꿈이 건강한 삶이다. 무병장수. 이게 인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황국 시절에 보면 환인천재께서 수행을 통해서 무병장수 무명을 이미 여셨고 또 백성들을 광명한 인간, 빛의 인간이 되게 도와주셨잖아요. 도전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신수습 중천금이니 경가가니 제처심이라. 그러니까 내 한 몸 잘가짐이 천금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권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내 건강이 다 무너져 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되더라. 그런데 자, 그러한 사건이 지구상에 실제로 벌어졌어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지구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문명을 습격을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몇백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라는, 저는 이 석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가. 그러니까 이분이 1년 전부터 또 다른 병이 창궐을 할 텐데, 또 다른 팬데믹이 다가올 텐데 원숭이 두창이 지금 지구 문명을 휩쓸고 있어요. 그 현실을 보면 전 세계 원숭이 두창 발생 현황이 지난 6월 25일이죠. 전체 가면 3,000명이 넘었고 발생국가 52개국으로 퍼졌고, 그래서 WHO에서 지금 원숭이 두창을 팬데믹으로 선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원시 반본을 해야 되는데, 인류 원형 문화를 봤더니 다 수행을 하고 있더라.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치병,
몸의 병도 고치고 그리고 장수 문화를 열었더라. 그래서 수행으로 우리의 삶을 치유해 보자. 그래서 메디테이션,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인데 메디가 to heal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치유를 가지고 있어요.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수행이라는 것 자체에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인류 영성문화, 수행문화의 근원이 보니까 주문 수행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문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양 주문 문화의 완성 형태가 나왔는데 시천주주와 태울주가 인류 문화사에 선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천주주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이대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천주 조화정의 뜻을 보면 자, 인류 역사에 내려오신 천지의 원주인인 상제님, 삼신 상제님을 잘 모셔서 그리고 조화를 정하자. 자, 그리고 자, 요 뜻이죠.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을 모시고 삼신 상제님을 모시고 나의 조화를 정하자.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동경대전 포덕문에 수화 주문하여 교인 위하 즉여 장생하니 포덕 천하의 하리라. 그 상제님께서 그 최수훈 대신사한테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다고 해요. 수훈아, 내 주문을 받아라. 그 나를 대신해서 이 시천주주를 가지고 창생을 잘 가르쳐라. 그러면 영원토록 너에게 공을 내려줄 것이고 포덕천하 하리라.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앞으로 아까 보신 그 우주일련 도표를 잠깐 보셨지만 선천개벽을 지나서 지금은 다시 가을개벽을 향해서 인류 문화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때 인류 구원 주제 노래가 바로 또 시천주주라고 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이대강. 그래서 우리 최수훈 대신사님이 이 10석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걸 지극하게 읽어서 이걸 잘 깨달으면 만권시서, 만권, 다른 책 만권을 읽어서 무엇 하겠냐. 모든 깨달음은 어디에 들어있다? 시천주 주문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대광명의 조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울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울주는 훔치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리치아도레, 훔리함리 사파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북두칠성은 바로 상제님, 그리고 보통 뭐 하느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삼신 상제님의 계신별이 북두칠성이고 우리 인간의 몸이 여기서 받아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극성에는 또 다른 굉장히 특별한 분이 계세요. 자, 그분이 누구시냐? 태일신이 계십니다. 태일신. 태일신이 계신 곳을 태을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면 태을주의 구성이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태을천에 계신 가장 높으신 주신을 부르는 주문이 태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지 기운을 크게 받아내리는 주문이다. 그리고 도전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병은 태울주라야 막아내느니라. 태울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 자, 그리고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자, 태울주를 잘 읽으면 천지의 수기, 천지의 성령을 받아 모든 병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원숭이 두창같이 굉장히 위험한 병도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태울주를 받으면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이 수기, 이거를 강화할 수 있대요. 그래서 병을 극복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영과 몸을 종합 치유하는 천지의 약이 태울주다. 그러니까 약은 태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부모와 한마음,
한 생명이 되는 태일의 신법이 될 수 있도록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의통의 성약이 바로 태을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천주도 마찬가지고 태을주도 마찬가지고 삼신상제님께서 직접 완성을 하셨다. 직접 내려주신 주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서양 인류 성자들의 가르침, 그 깨달음 또는 새 세상이 오는 최종 결론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 시천주주와 태을주에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잘 읽으면 몸을 치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병도,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다가오는 병도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리가 좀 요렇게 되거든요.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삼신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삼신문화, 삼신상제님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삼신이 조화와 교화와 치화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늘 이렇게 삼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령 삼신, 태성령 삼신, 태광령 삼신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삼신님의 조화가 우리 몸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상단에 성이라고 하고, 이 중단, 명단, 여기 사람이 목숨은 여기 명단에 달려 있어요. 명단에. 그리고 하단에 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삼신의 조화권인 성과 명과 정이 우리 몸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지극히 하게 되면 정단과 명단과 성단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잘 작동됐을 때 우주광명 환이 될 수 있어요. 빛의 인간, 광명인간, 건강한 인간, 무병장수할 수 있는 인간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주문 수행법이다. 태을주와 시천주주 수행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무병장수의 후천세상 신선수행법을 직접 전수를 하셨어요. 안경전. 죄송합니다. 자, 증산도 후천 선문화 국제학술대회 올해 있었는데, 이때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신선수행법을 직접 전수를 하셨는데 내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몇 배 강연을 아주 자세히 해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시청을 하시면 내 몸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위한 신선수행법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